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파문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원들의 이탈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광주 전남의 3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의 외래 강사가 강의를 빙자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대학의 검증 시스템은 허술했습니다. 먹는 배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로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선 제보 조작 사태의 후폭풍이 지역 정치권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방의원의 탈당이 시작됐고 민주당에는 입당 타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장흥군의회 김화자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른바 제보 조작 사태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김 의원의 탈당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이랑 공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행해졌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제가 탈당을 결심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는 제보 조작 사태에 대해 항의하는 당원들의 비난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 승리 이후 원래 입당이 크게 늘고 있었는데 이번 제보 조작 사태 이후 입당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대선 이전에 비해 평균 입당자 수가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고 전남도당도 지난 총선 때보다 10,000명가량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따라 함께하는 조직적 입당보다 개인적 입당이 크게 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입당하는 당원 증가분은 대개 보면 자발적 입당자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부쩍 온라인 당원의 비율이 늘고 있고요. 특히 지난 대선부터 온라인 당원 입당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한 악화된 여론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에 현역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 중에서도 입당을 타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탈당 러시, 입당 쇄도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제보 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번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지역 정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꼬리 자르기 시라는 비난 속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이유미 씨의 회사 사무실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인재영입으로라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당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폭넓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특혜 채용까지 포함한 특검 주장은 오히려 물타기 시도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으로 번지면서 지난 총선에서 지역을 석권한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당의 조직적 은폐 여부가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군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향후 행보도 변수입니다. 검찰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도 지역 유권자도 이번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남해상에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 전선이 점차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낮 동안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아침에서 오전 사이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내일 밤까지 10에서 4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니까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는데요. 이 습도가 올라서 불쾌지수도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2.3도를 비롯해 영광과 담양 21도대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화순 29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이 30도, 구례가 29도, 보성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퇴직자나 주부 중에 평생교육원에 다니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대학 평생교육원의 외래 강사가 강의를 빙자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대학의 검증 시스템은 허술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국립대 평생교육원에 다니던 퇴직교사 이모 씨.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하는 외래 강사 47살 안모 씨에게 2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투자했다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경찰이 구속된 강사 안 씨는 광주의 국립대 2곳과 사립대 1곳에서 평생교육원 외래 강사로 틈틈이 강의하며 지난 2013년부터 수강생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본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60%를 수익으로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인 겁니다. 압수수색한 계좌에서 나온 돈은 자그마치 93억 원으로 피해자는 수강생인 주부나 퇴직교사 등 6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래 강사를 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제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등기 업무라든가 굉장히 전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이제 신뢰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피해자들은 안 씨가 자신이 일한다는 법무법인 계좌로 돈을 받았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강사여서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대학은 안 씨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외래 강사들은 그냥 한두 시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담 강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신상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경찰은 공범 관계를 면밀히 수사하는 한편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완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학교 급식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 학교 급식 영양사와 조리원 등이 참여함에 따라 광주 지역 114개 초중 고교와 전남 지역 22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 공무직도 임금과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철폐 대상에 무기계약직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보조금을 일부 빼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약이나 비누, 각질 제거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배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로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배를 잘라 씨약을 묻히자 곳곳이 붉게 변합니다. 배 껍질이나 중심부에 많이 분포된 석세포가 색이 변한 겁니다. 배를 먹을 때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알갱이인 석세포는 각질 제거와 치아 연마 효과가 우수합니다.
석세포 분말이 첨가된 피부 각질 제거제는 일반 세정 크림보다 4.6배, 호두 껍질에 비해 2.2배나 효과가 좋습니다. 오히려 화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렇게 마찰을 일으켰을 때 안에 있는 피지까지 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치아 연마 효과도 일반 치약보다 2.4배나 높습니다. 국내 330개 각질 제거 용품에 사용되고 있는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천연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교란 우려 탓에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 2개 정도에서 추출하는 석세포로 150ml 용량의 각질 제거제 1개를 만들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와 배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농가에서 비상품과나 또는 이제 낙과대에서 못 쓰게 되는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세포를 활용한 각질 제거용 화장품은 기술 이전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 치약은 내년부터 제품화가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배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용해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천연 연육제와 함께 천연 소화제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혁신의 결실을 맺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직전 2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수능 절대평가에 대비해 고교학점제와 책임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청렴한 학교 만들기와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남은 1년도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가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총은 새 정부가 약속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양극화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고용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 노사 민정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의료인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유학생을 치료하는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가 진료 6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12년째인데요. 네, 정성국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센터인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왜 창립하게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12년 전 2005년 6월 26일에 의료단체 및 선교단체,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로 또는 언어적인 문제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진료센터에 오셔서 진료 및 검진,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인권의 큰 축인 건강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펼치고자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로 센터 이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오는 7월 9일이면 600회째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인들이 지금 재능 기부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니까 아마 매일 진료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크게 진료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진료는 설립 초기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접수를 시작해서 2시부터 6시까지 의과와 치과,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주에 한 번씩 일요일 오전에 치아가 없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 치아 보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 평일, 즉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치과와 의과 진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응급 및 중증 질환 환자가 많이 있어 저희가 상담하고 지원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또 센터장님 지금 10년이 넘은 센터잖아요. 네. 지금 진료 600회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용하셨고 또 몇 명이나 다녀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소 이후 방문한 이주민들의 국가를 보면 네.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
아프리카까지 총 35개국의 나라에서 저희 센터를 찾아와 주셨고요. 총 28,178명의 이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진료는 총 33,776건과 15,137건의 투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동안 특히 뭐 보람 있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크게 두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한 분의 경우는 완도 미역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상태에서 네. 저희가 전대병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해보니 용혈성 빈혈로 이렇게 진단이 되었고 2주 정도 입원하여 치료한 다음에 건강하게 본국으로 되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신속한 상담과 병원의 협력이 환자의 생명을 구한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 출신 노동자 3분이 이주민에 대한 진료에 감사하다며 나눔을 함께 하겠다고 저희에게 많은 간식과 또 음료를 상당 부분 제공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눔이 나눔을 낳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취지도 좋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초기보다는 업무가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작년 11월 15일 시의회 전진숙 의원과 함께 저희 센터가 광주시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함께했습니다. 센터의 공공적 기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 유탁 경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 진행된 평일 진료가 잘 안착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이고요. 많은 이주민들이 부담 없이 저희 센터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따뜻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크레인을 이용해 화물칸에서 차량을 꺼내는 등 어제 오전부터 화물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습본부는 화물칸 수색을 위해 하늘을 향해 있는 우현을 통해 차량 등의 화물을 반출하고 선미에서는 갑판을 절단해 작업자들이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는 소방차와 화재 감시인 등이 배치됐으며 이번 주말까지 선체 안팎의 소화시설도 보강 설치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과 관련해 일부 공원에 한해서는 민간 개발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경희 광주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광주시민단체 협의회가 마련한 토론에서 중앙공원과 중회공원, 일곡공원 등 규모가 큰 3개 공원은 민간업자에게 개발을 맡길 것이 아니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방식의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는 10개 공원에 대해 민간 기업의 30% 개발권을 인정해주는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 타석의 최영우. 김대우의 8구째 잡아당긴 타고 1루수 러프가 홈을 선택합니다. 홈에서 태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뱃 끝에 걸린 타고 센터 쪽에 높게 날아갑니다. 담장을 때립니다. 원앤원에서 바깥쪽 공 툭 갖다 댑니다. 왼쪽 좌익수 잡고 3루 태업 공 홈으로 옵니다. 오다 끊어졌습니다. 최영호의 득점. 3구 몸쪽 공 휘둘렀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박혜민 마중 넣으면서 잡았고 홈으로 공은 오다 끊어졌고요. 3루에 있던 이병길은 천천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쪽으로 깊게 이 타구 다시 1리간 뽑아냅니다. 김주찬이 3루 돌아 홈까지 다시 한 점 더 추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좌투수이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밀어냈고 왼쪽에 떨굽니다. 버나디나 3루까지 향합니다. 최영우는 3타 4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삼성인데 높게 구자욱 선수와 버나디나 선수 튀어나오면서 송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았고 버나디나가 홈으로 옵니다. 공 홈에 버나디나가 한참 빨리 들어옵니다. 초구를 돌립니다. 오른쪽
공을 띄워보냈습니다. 우익수 잡고 3루에 있던 서동욱 태업 들어옵니다. 서동욱의 타구는 센터 쪽 높게 떠갑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지금 공격력의 마무리 투수까지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경기 끝.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가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의 수확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물가에 악영향을 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지역별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40%를 밑도는 도내 저수율을 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순천의 매실도 가뭄과 우박 등 이중고를 겪으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단감과 혁송화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역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적기 출하를 놓친 농민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 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 널뛰기는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흥의 대표 작물인 양파도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 역시 지난해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수확량이 줄다 보니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더라도 수확량이 적어 농가 소득 증대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수확량이 보통 한 20kg가 나와야 되는데 10kg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작물보다 물 공급이 좋은 돌산 간 농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병해충 발생으로 수확에 지장을 줘 소비 성수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작물에 서식하는 그 해충들이 돌산과 재배지로 옮겨와서 해충 밀도가 좀 높아지고요. 해충 좀나방 등 돌발 해충의 피해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 감소와 물가 상승이란 악순환이 서민들의 허리띠를 얼마나 옥죄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6월 중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2.5로 전달보다 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생활 형편 전망과 가계 수입 전망, 취업 기회 전망 등 각종 지수가 대부분 상승해 지역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에 공급된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01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에서는 7개 단지에 걸쳐 3,200여 세대에 공급됐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해당됩니다. 지역의 우수한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빛고울 핸드메이드 페어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160여 개 공방과 지역 대학의 공예 관련 학과가 참여해 다양한 수공예품을 선보이고 전문가의 제작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여순 사건 등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21명의 유족과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간인 18명만 희생자로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민간인 19명에게 16억 3,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한 경우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희생자 확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남해상에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낮 동안 내륙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 10에서 40m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올라서 불쾌지수는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2.3도를 비롯해 영광과 담양 21도대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 28도, 장성과 담양 29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30도, 구례가 29도, 보성 26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겠고 오늘과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